롯데그룹 위기 영상 올리고 나서 긍정적으로 언급했었던 이제 롯데칠성, 웰푸드만 주가가 오르고 리스크가 있었던 이제 나머지 계열사들은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롯데그룹은 바로 유동성 위기가 없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회사의 자산이 139조 원이다. 그리고 부동산만 56조 원, 예금이 15조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 하락은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 지금 롯데케미칼이랑 롯데쇼핑이거든요. 이 두 회사 주가가 반등 없이 더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45만원까지 갔던 롯데케미칼은 6만원대가 됐고요. 롯데케미칼은 화학업 부진과 자회사 롯데건설까지 있어서 위기설의 핵심 기업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케미칼, 롯데건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냈는데,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죠. 몇 년 전 30만원 근처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은 5만원대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보다는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몰려있는데요. 8조 5천억이라는 돈이 몰려있는데 대출 연장을 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서 팔면 됩니다. 이런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을 재평가한다던가, 어떤 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담보로 돈을 꼬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연장하고,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롯데백화점 센텀점을 팔기로 했습니다. 현금 3천억 가까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롯데쇼핑은 외부의 구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롯데렌탈 지분 매각까지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롯데렌탈이 굉장히 알짜예요. 시총은 1조지만 2년 뒤에 당기순이익이 2천억으로 전망되는 기업이고, 매출과 순이익 증가가 꾸준하고 성장성도 좋습니다. 지분을 60%나 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 1조 이상의 캐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매각 자금이 호텔롯데로 들어갑니다. 호텔롯데가 대여의 방식을 써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롯데지주로 가고, 롯데지주는 다시 롯데케미칼을 구원하러 가겠죠. 대여가 아니면 돈이 여러 번 흘러가야 됩니다.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보다는 롯데지주 계열사를 팔아서 롯데케미칼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업종이 건설과 화학인데, 롯데케미칼이 하필 롯데건설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건설을 구원할 수 있는 기업은 호텔롯데랑 롯데케미칼이고, 롯데케미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업은 롯데물산이랑 롯데지주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물산이 롯데월드와 롯데타워를 가지고 있는 알짜 기업이에요. 롯데물산과 롯데칠성의 부동산 가치만 수십조 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잘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뉴스를 보면은 롯데지주랑 롯데물산을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럼 캐시카우인 롯데물산 자금을 롯데지주가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롯데케미칼을 지원할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롯데지주 아래 알짜 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요. 부동산을 팔든 계열사를 팔든 구조조정을 하면은 어찌저찌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타깃이 롯데로 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사업이 수동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가는 거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요인이 아니에요. 그냥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별로 없어요. 화학업계 자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호황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들이 롯데케미칼 주가 많이 떨어졌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롯데케미칼 뿐만 아니라 화학회사들 주가가 지금 다 급락을 했습니다. 화학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화학업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롯데케미칼만 해도 주가가 한때 45만원까지 갔던 기업이었었는데, 당시에 회사의 주력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이 오래 갈 줄 알고 롯데케미칼도 무리하게 돈을 많이 썼었거든요. 빚 갚을 능력이 있을 때는 급이수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급감하면서 부채가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화학을 매각하면은 세제 혜택이랑 금융 지원 해주겠다고 해외로 팔라고 권유하는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학 공장을 사줄 해외 바이어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사줄 바이어가 없는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동의 산유국이 거절하면 구매자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중동 입장에서도 살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심각한 뉴스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데요. 화학업 자체가 굉장히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흔한 일 아니냐. 우리 너무 과거에 백미러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급사가 늘어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말인 거고, 지금 중국과 중동에 엄청난 화학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됐죠. 공급 과잉은 가격 하락을 불러오죠. 국내 주요 화학 업체들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경기가 좋으면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중국이 경기 침체가 심각해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동과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를 정유시설에 넣어서 돌리죠. 나프타도 뽑고 휘발유도 뽑고 경유도 뽑고 등유도 뽑고 중유도 뽑고 화학제품도 만들어서 수출 다시 하고,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사와서 다시 가공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중간 마진을 먹는 국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산유국입니다. 자기들이 퍼올린 원유를 정제해서 화학제품을 만들어 팔면 돼요. 원유를 파는 것보다 남는 게 더 크겠죠. 아무래도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2027년까지 8개 공장이 가동되는데 내년에 아람코에서 생산하는 에틸렌 생산 단가가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현재는 톤당 $200 이하로 찍어내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람코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100 이하로 만들 수 있대요. 엄청난 증설과 한국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이 시작되면은 국내 화학업계는 경쟁력을 상실하겠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학회사들까지 전멸할 수 있을 정도예요. 중국 회사들 경우도 톤당 $300 정도에 만듭니다. 그런데 사우디 아람코 공장에서는 $100 이하에 나와요. 이렇게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이유는 중동 공장은 정유, 나프타 과정이 없어요. 원유에서 바로 기초 유분을 뽑아냅니다. 이거를 COTC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금만 12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을 중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장을 짓는 게 더 싸지 한국에서 생산 단가가 비싼 공장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팔 수 있고 누가 사주는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팔라고만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동이 8개 공장에서 생산할 에틸렌 양이 1123만 톤입니다. 한국의 에틸렌 총 생산량이 1329만 톤이에요. 작년 글로벌 수요가 1억 7653만 톤이고요. 공급이 2억 238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톤이 지금 과잉인 상태인데 여기서 중동산이 또 늘어난다? 죽음의 치킨 게임을 해야 되겠죠. 중국은 주요 에틸렌 소비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화학회사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중국의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한국이 수출 호황을 누렸고 롯데케미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만 해도 롯데케미칼 주가가 45만원까지 갔었죠. 하지만 중국의 에틸렌 공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질 겁니다. 사우디, 미국 기업들조차 중국 회사랑 합작을 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물류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고 여기가 주요 소비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팔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 규모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틴다고 해도 희망이 크지도 않고요. 중동과 중국에서 엄청난 증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치킨 게임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나날이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 규모는 더 늘었어요. 이 잠시 호경기 시절에 좋을 줄 알고 증설을 했던 거예요. 그때 증설을 선택하지 말고 매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장 악수를 둔 셈이죠. 그리고 에탄 기반에서 미국이 더 저렴한 원가를 자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보다 어떻게 미국이 더 싸게 만들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NCC라 그래서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에틸렌이 31%가 나오고 프로필렌이 16%가 나와요. 한 번에 이게 많이 나올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싼 원유에서 에틸렌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오는 나라잖아요. 원유는 팔아먹고 한때 셰일가스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10년 전까지 공중에서 불태워버렸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던 셰일가스를 가지고 천연가스 액을 뽑아서 분리공정을 통해서 에탄가스를 만듭니다. 이걸로 에틸렌을 뽑으면은 75%가 나와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많이 나오죠. NCC 공정으로는 미국이 ECC 공정을 단가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래도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미국은 자기 땅에서 셰일을 파면은 15%의 셰일가스가 공짜로 나옵니다. 중국은 더해요. 석유가 부족한데 석탄이 넘쳐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CTO 공정이 가능해요. 저렴한 석탄을 기반으로 메탄올을 만들고 여기서 에틸렌을 만들면은 에틸렌이 50%가 나옵니다. 프로필렌도 50%가 나와요. 부타디엔이라든가 BTX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에틸렌 싸움에서는 효율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대비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원유를 사용하는 과정도 중동의 방식이 3분의 1이나 저렴합니다. 해결책은 국내 업체들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 매출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LG화학은 에틸렌 생산 탑티어 업체인데 고부가 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양극재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를 LG 엔솔도 있죠. 이번에 배당 성향도 20%에서 30% 상향을 시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기초유분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합성 고무인 다운스트림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증가로 인해서 고성능 고무, SSBR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설을 할 정도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PER이 6배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고려아연처럼 지분 싸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초 유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전망이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비슷한 예시로 대한유화라던가, 우리나라에도 기초 유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많거든요. 대한유화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요. 그러면서 화학을 증설하다 보니까 기초 유분이 아닌 곳에서도 과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때 잠깐 위기를 극복할 뿐이지, 그래서 기초 유분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화학 회사들도 긴장을 해야 돼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때 잠깐 위기를 극복할 뿐이지 또 공급이 늘어나고 침체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화학은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이었었어요. 한때 차화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LG화학 주가가 7.5배가 오르고요, 롯데케미칼 주가가 15배가 오르던 그런 기염을 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력 업종 하나가 꾸라지면은 한국의 피해도 엄청 크겠죠. 이 문제는 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이런 신호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화학, 첨단산업 이렇게 3단 구조로 가면서 점점 부가가치를 올려갔는데 중국이 점점 따라오고 있었죠. 중국이 경공업을 따라오니까 우리나라 경공업이 소멸되고 이제는 중화학도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아슬아슬하고, 반도체라던가 다른데 첨단산업도 지금 공격하려고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업종들은 계속 중국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도전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피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철강업에 대해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트럼프로 인해서 타격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